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3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폭염과 혹서, 더위에 관한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한 곳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도 많고, 또 다른 곳에서는 더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여름 되면 늘 겪는 그런 일인데, 이번 시간은 이제 이 더위와 관련된 그런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폭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나울 폭, 불꽃염이다. 네, 아주 사나운 불꽃처럼 이렇게 더운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폭은 모질다는 뜻, 모질포 이런 글자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납다는 것은 사실은 원래 뜻은 별을 이렇게 말리는 모양이다. 그래서 날일자, 태양을 뜻한 날일이 있고 함께 공자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뭔가 받들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물숫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원래는 물숫자가 아니었어요. 아주 처음에는 이것이 보리를 뜻하는 보리맥자가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중에 또 쌀미자가 들어갔다. 쌀미자가 들어가서 손으로 쌀을 이렇게 해 아래서 말리는 것이다. 그런 모양이었어요. 근데 이 쌀미자의 모양이 나중에 이런 글자로 들어갔다. 아래 물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말린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이제 사납다 또는 모질다 이런 뜻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자, 불꽃염은 이제 불화가 두 개입니다. 한자에서는 같은 글자가 두 개 나오면 많다는 뜻이에요. 세 개 나오면 물론 좀 더 많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불이 아래 위로 있다. 상당히 뜨거운 불꽃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폭염이다. 또 하나 혹서란 말도 가끔 씁니다. 혹한이란 말도 있고, 또 혹서는 더위를 얘기하죠. 독하다, 독할혹이다. 서는 덥다는 뜻의 더울 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독할혹에는 다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규라는 것은 원래는 술을 담아놓는 술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술을 생각하면 만드는 글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알릴곰이다. 이것은 우리 발음으로는 고지만은 혹과 발음이 통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주 독한 술이다. 술이 좀 독하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어서 독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더울 서다. 예, 더움으로 햇빛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일이 들어갔다. 왜 이것이 놈자자가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새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이 놈자자는 뭔가 많이 쌓아 놓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햇빛이 많이 쌓인다, 덥다 이렇게 풀이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달리 이 글자들을 설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자원을 다 다룰 수도 없고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한지는 사실은 조금 학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서는 아주 지독한 더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니 폭염과 혹서를 보니 거의 같습니다. 매우 심한 더위가 폭염이다. 그렇죠? 몹시 심한 더위가 혹서다. 매우 심하거나 몹시 심하거나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위를 나타내는 낱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 우리말로 많이 쓰는 게 불볕더위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강더위란 말도 있습니다. 된더위다, 불더위다 이런 것도 있고, 한자말로는 이제 폭서도 있다. 폭염도 있지만 폭서도 있다. 대서, 네, 대서는 24절기의 하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또 아주 더운 것을 가리킬 때도 대서라고 한다. 대열이다 이런 말도 있고, 물론 잘 쓰지는 않죠. 맹서다, 맹서. 네. 혹염이다. 폭양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폭양, 예, 해를 얘기합니다. 아주 지독한 이게 내리쬐는 햇살, 뜨거움을 얘기합니다. 교양이라고도 예전에는 우리 선조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교는 교만하다, 그렇죠? 교만한 태양이다. 태양이 마음껏 더위를 내뿜는다 해서 교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모양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강더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순 우리말이에요. 강더위다. 이것은 또 강추위라는 말을 우리 가끔 씁니다. 강추위를 순 우리말로 쓰는 경우가 있고 한자를 써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더위에는 한자를 쓰는 강더위는 없습니다. 순 우리말 강더위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볕만 내리쬐는 심한 더위를 강더위라고 한다. 그러면 강추위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강이 한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순 우리말 강추위는 눈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으면서 몹시 매운 추위를 강추위를 한다. 그리고 한자로 강을 넣어서 쓰는 강추위는 눈이 오고 매운 바람이 부는 심한 추위다. 네, 똑같이 아주 지독한 추위인데, 한쪽은 눈도 오지 않고 바람도 없으면서도 추운 것은 이것을 쓰고, 눈이 오고 또 매운 바람이 부는 추위는 한자 강을 써서 강추위를 한다.
구글 사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폭염에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아주 더울 때 폭염특보를 합니다. 그렇죠? 여름철에 매우 심한 더위가 계속될 때 특별히 알리는 보도다. 폭염특보. 이것은 두 가지가 있다. 폭염주의보가 있고 폭염경보가 있다. 폭염주의보는 기상주의보의 하나인데 여름철에 하루 최고 기온이 33에서 35도씨 이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폭염주의보다. 네, 이거보다 좀 더 더운 것은 이제 폭염경보다. 네,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이것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는 것이 폭염경보다. 네, 요즘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거의 그치지 않고 계속 교도교도로 발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자는 이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폭은 사납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쬐다, 드러나다는 뜻도 있고, 또 모질다, 이런 뜻이 있는데, 모질다고 할 때는 포로 읽는다. 상당히 우리가 쓰는 낱말들이 많습니다.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폭로한다, 폭압이다, 폭력이다, 폭행, 폭음, 폭풍, 폭발, 폭등, 네, 폭주족, 폭주. 네, 이때는 이제 폭으로 쓰고, 포로 쓰는 경우에는 포악하다, 아주 성격이 포악하던 사람이다. 또는 포학하다, 학대를 한다. 횡포를 부린다 할 때 포. 자포자기 할 때. 네. 그리고 포기한다 할 때는 이 포자가 아닙니다. 던진다는 뜻이에요. 던지고 버린다는 뜻이에요. 포기다. 자포자기를 줄여서 또 포기라고도 합니다. 그때는 자포자기를 얘기하고 무엇을 그만두는 것은 이 포기는 이런 경우에 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불화를 붙이면 뭘 터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폭탄 같은 것이 터진다. 폭발한다. 네. 이것은 불화가 들어간다. 화약 같은 것이 터진다. 폭탄이다 할 때도 이것이 들어간다. 포기하기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폭소. 웃음이 터진다. 너무 웃어서 이제 웃는데 이것이 화약이 터지듯이 웃는다. 폭소대작전. 네, 그렇죠? 피폭이다. 네, 폭탄 세례를 받았다. 그 피해를 입는 것을 피폭 당했다. 날일자를 넣으면 쬐는다는 것이에요. 햇살을 쬐는다. 네. 폭서라는 게 있어요. 책을 뜻합니다. 글쓰자, 책. 자, 여름에 햇빛이 좋을 때 집안에 이렇게 쌓아놓았던 책을 꺼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책을 말린다. 예. 그 책 안에 뭐 습기도 있고 또 조음도 있고 벌레도 있고 그렇겠죠. 그것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폭설을 한다. 예. 폭양이다. 이것은 아주 뜨거운 햇살을 얘기한다. 앞에서 교양이라고도 했죠. 교만한 태양이다. 그것과 같은 뜻이다. 피폭을 당한다. 예. 뭔가 이 폭이 이렇게 피폭을 당하는데 여기에도 피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폭발물에 의한 폭탄에 어떤 것을 당하는 것을 피폭이라고. 이것은 사실은 방사능, 원자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을 피폭이라 한다. 네. 조금 쉽지 않습니다. 구분하기가. 삼수를 넣으면 폭포할 때 폭입니다. 폭포, 폭포수. 네, 우리가 이러한 글자들을 많이 쓰는데 기본이 되는 것은 이것이다. 그렇죠? 산할포, 모질포, 이것이 기본이 된다. 자, 앞에서 제가 비폭이란 말을 했는데 비폭에는 이러한 세 가지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진다는 뜻의 폭이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쬐다. 뭔가 볕을 쬐다 할 때 날일변이 들어간 것이 있고 그냥 기본이 되는 산할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폭은 불화가 들어간 폭은 비폭은 폭격을 받는다. 네, 그때 비폭이라 한다. 그리고 또 원자탄이나 수소탄에 폭격을 받는다. 네, 이것도 원자탄, 수소탄도 일종의 하나의 폭탄입니다. 폭탄을 받는 것이 비폭이다. 그리고 또 그 원자탄, 수소탄이 터지면 그게 방사능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겠죠. 그때도 이 비폭이라 한다. 자, 그런데 단순히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할 때 그때는 이것을 씁니다. 날일변이 들어간 것, 그리고 단순히 산화불폭이 들어가는 것. 인체가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은 이렇게 한다. 노출된다고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방사능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이렇게 쓴다. 노출되면 사실은 피해를 입겠죠. 입겠지만은 일단은 구분을 해서 낱말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외에 있는 방사선원, 몸 밖에 있는 어떤 방사능과 관련된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외부 피폭과 체내에 있거나 들어온 선원에 의한 내부 피폭이 있다. 이 피폭은 사실은
이렇게 글자는 낱말은 세 낱말이지만 크게 보면 이제 두 종류로 나누어서 뜻이 조금 미묘하게 갈라진다. 특히 방사능과 관련해서는 이게 뜻이 좀 갈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염은 이제 불꽃염이에요. 그렇죠? 폭염 할 때. 여기에 삼수를 붙이면 물걸담이다. 농담, 진한과 옅음. 얼마나 진하냐, 덜 진하냐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하려면 물론 말씀담이에요. 농담한다. 이것은 농사에 관해서 일한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농담을 한다. 이런 농자도 있죠. 그죠? 희롱하다 할 때는 농담은 농담이다. 객담한다. 예,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을 객담이다. 다담이다. 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이 다담이다. 여기에 병들을 기댈 역을 넣으면 가래를 뜻한다. 가래, 담. 네. 우리가 거담이란 말 합니다. 거담제, 가래를 제거하는 약, 거담제 할 때 거담, 이렇게 갈글자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글자를 쓰기도 한다. 네. 객담, 여기에 입구를 붙인 객담. 네, 이것은 이제 가래를 뱉어내는 것을 얘기한다. 네. 그리고 입구를 넣으면 먹는다, 먹을 담이에요. 건담, 잘 먹는다. 아주 식욕이 좋은 것은 건담, 그런 사람을 건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다담이다. 다담이라는 것은 이제 차와 함께 내놓는 먹을거리를 다담이라 한다. 여기서는 다담은 차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차와 함께 먹는 것을 얘기한다. 예. 한자를 이제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니까 좀 구분하기 힘들어서 잘 안 쓰는 경우가 좀 많죠. 네. 자, 혹서라고 할 때 똑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보면 이제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가혹하다, 혹한이다, 혹서의 반대가 되겠죠. 혹한기 훈련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혹독하다, 네. 냉혹하다, 참혹하다, 잔혹하다, 혹사시킨다, 혹평이다, 엄혹하다. 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때 독하다는 독할 혹이에요. 네, 오늘 폭염, 네, 아주 덥습니다. 폭서, 또 혹서, 이 외에도 더위를 같은 낱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좀 더 견뎌야 더위가 지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 또 더위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